1997년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업이 연쇄부도나고 실업률이 폭발하고 국가는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주식시장은 붕괴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때 코스피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그때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투자한 사람은 결국 얼마를 벌었을까? 1997년 코스피는 약 1000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에는 공포가 퍼집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대우그룹 붕괴, 한보사태, 금융시스템 붕괴, 그리고 결국 코스피는 약 280포인트까지 폭락합니다. 약 70% 폭락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2000에서 600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 비슷한 충격입니다. 당시 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항상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외환위기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약 6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약 300배 상승입니다. 즉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가치는 약 300억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2000년 닷컴 버블, 2008 금융위기, 2020 팬데믹 수많은 폭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구조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외환위기 바닥 코스피 약 280포인트, 현재 코스피 약 6000포인트, 약 21배 상승입니다. 이것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코스피 장기 수익률은 약 연 10%부터 11%까지 수준입니다. 여기에 배당을 포함하면 실제 장기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률과 기업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결국 올라갑니다. 역사를 보면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위기, 공포, 투매, 바닥, 그리고 상승.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모든 위기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가 가장 클 때 시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Bull markets are born in pessimism. 기관 속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서 공포만 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구조입니다. 기업 경쟁력, 산업 성장, 경제 시스템. 이 구조가 살아있다면 위기는 가격이 싸지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역사는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위기는 공포에서 시작하지만 수익은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역사는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위기는 끝났고 한국 기업은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성장했고 경제도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주식시장을 박스피라고 불렀을까요? 실제로 시장을 보면 약 10년 넘게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그 시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옥의 박스권.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한국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주식시장은 멈춘 것처럼 보였을까? 외환위기 이후 한국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가 한국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묶어두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 박스피는 왜 생겼을까? 그 구조적인 이유를 데이터로 풀어보겠습니다.